근데 뭐가 나옵니까? 짐, 제이크, 제이 세 마리 분리됐습니다. 스플릿 버즈죠. 그 다음 뭐예요? 스플릿 데미지에서 3번의 데미지를 줍니다. 파워도 작고 웨이트는 약간 큽니다만 이렇게 3번 데미지라서 좀 작지만 합치면 크죠. 짐, 제이크, 제이가 각각 데미지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합치는 건 계산하지 않습니다만 합쳤다면 우리가 훨씬 크게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행 맞췄고요. 자, 얘도 이렇게 3마리 분리되고 각각 점수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3마리 분리되고 고유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잘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블루스 클래스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플락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잖아요. 여러분들. 추상 클래스 플렉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상속해서 레드뿐만 아니라 블루스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고유한 함수 스플릿 버즈랑 뭡니까? 스플릿 데미지가 있죠. 예, 그래서 3마리로 분리되는 이런 고유 기능을 우리가 추상 메소드로 재정의한 3, 4단계에서 이렇게 잘 정의해서 표현해냈습니다. 실제 GI가 있다면 애니메이션화 됐겠죠. 이렇게 단어들 이렇게 막 표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마리의 공격을 줬으니까 일단 목표는 달성됐는데 잠깐 저희가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UML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원래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플락을 상속받은 추상 클래스 상속받은 레드였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또 띄워볼게요. 여기 있나요? 파일이?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플락에 레드만 받은 게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됐어요? 레드만 상속받은 게 아니라 블루스 나도 플락을 상속받았죠. 이게 일반화된 거고 구체화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버라이드 했죠. 프로퍼티를. 컬러, 웨이트, 타입은 이렇게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생성자 있고요. 스플릿 버즈랑 스플릿 데미지라는 자신만의 고유 함수가 있는데 이 고유 함수 2개를 내부에서 활용하는 오버라이드 된 거죠. 왜죠? 레드처럼 오버라이드 2개. 블루스도 추상 플락 상위 부모 클래스에 추상 함수 2개를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지금. 점점 늘어나죠, 이제. 자, 레드랑 블루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잘 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메인에서도 우리가 잘 돌려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인터페이스가 등장할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여러분들. 인터페이스를 한번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요, 여러분들. 추상 클래스랑 마찬가지로 추상 메소드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걸 인터페이스를 좀 만들 거냐면 한번 보십시오. 사실 뭐 여러 가지 다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 플락을 상속받은 블루스인데 여러분들 요 기능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요 기능을 저희가 인터페이스로 한번 분리시켜 볼게요. 즉 블루스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클래스도 요 기능을 쓸 수 있게 우리가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블루스의 고유 기능이었는데 블루새도 물론 쓸 수 있게 할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근데 다른 새들도 얘를 쓸 수 있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블루새의 고유 기능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해보죠. 자,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라고 키워드를 선언하시고요. 하나의 타입입니다, 여러분들. 스플리터라고 할까요? TTR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부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스플리터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고전적인 방식의 우리 인터페이스만 취급하겠습니다. 아직은요. 스플릿 버즈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아까 뭐 있었죠? 스플릿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플릿 데미지는 아까 뭐였죠? 예, 베리어블 아규먼트 가변 인자를 받았죠. 여기다가 이렇게 원형만 선언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함수 원형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자바도 자바 7까지는 이랬습니다. 자바 8, 9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구체화 바디도 가질 수 있는 함수가 인터페이스에 등장해요. 이번 시간 아니고 저희가 다음부터 이것도 활용해 볼 겁니다. 자, 스플릿 버즈랑 스플릿 데미지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입니다만 앞에 앱스트랙트가 없습니다. 퍼블릭, 오픈 앱스트랙트 같은 게 생략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메소드가 기본적으로는 원형만 갖게끔 이렇게 그냥 선언하시면 정상적인 문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정의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추상 메소드, 여러분들. 인터페이스의 모든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추상 메소드입니다. 인터페이스는 클래스 상속에 직계 상속으로 가질 수 없는 기능이라든가 혹은 따라야 하는 공통 규범이나 구조화 시킬 때 아주 유용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복수개를
어떤 클래스든 구현할 수 있습니다. 상속 구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퍼블릭 오픈 앱스트랙트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자, 이 스플릿이 여기 이제 똑같은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블루스에다가 우리가 한번 적용시켜 보죠. 자, 플럭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 고유 기능 잠깐 제가 이렇게 막아둘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자, 막아놨죠? 막아놨고요.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고유 기능이 없으니까 빨간색 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놓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 플럭 다음에다가 저희가 컴마를 놓고 여러분들 이거 상속 나열할 때 하잖아요, 여러분들. S라고 치면 SP 스플릿 나오네요, 여러분들. 스플릿, 그죠? 이게 뭐예요? 스플리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예. 인터페이스 스플리터가 여기 선언돼 있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있어요? 추상 메소드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왜 그러죠? 플락 거는 내가 오버라이드를 두 개 다 해서 추상 메소드가 없는데 어디 남았다는 얘기예요? 인터페이스 스플리터에 요 두 개가 바로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스플리터에 있는 두 개의 구현되지 않은 스플리트 버즈랑 스플리트 데미지 함수를 오버라이드 하거나 혹은 너 자신을 F 선언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블루스를 갖다 대시고 Alt 엔터 누르시거나 혹은 치셔가지고 오버라이드 하시면 됩니다. 임플리멘트 멤버 눌러보죠, 여러분들. 자, 어떻게 나와요? 야,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남겨준 추상 메소드가 있어. 이걸 구현하도록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오버라이드, 스플릿 버즈, 오버라이드, 스플릿 데미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린 이미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요 내용 그냥 가져올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블루셋의 고유 기능이었지만 이제 인터페이스화 된 거죠. 그래서 블루셋뿐만 아니라 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다른 셋들도 저걸 이제 쓸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좀 더 확장성을 오픈 열어둔 겁니다. 좀 더 구조화된 거죠, 이렇게. 요건 약간 좀 이닛 블록 뒤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닛 블록은 여러분들 앞서 있어야 돼요, 앞서. 자, 이렇게 이것도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됐죠?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일단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 가로가 잘못됐나 봅니다. 여기 가로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맞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로가 아까 잘못됐네요. 자, 블루스는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퍼티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오버라이드 된 게 있고, 고유 기능이 원래는 이렇게 자신의 멤버로 존재했는데, 이제는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오버라이드는 누구한테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플럭에서 온 건 아니고, 스플리터한테 온 겁니다. 즉, 요거는 오버라이드 제정이 된 건데, 여러분들. 제정이 됐는데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들? 스플리터 인터페이스한테 왔습니다, 여러분들. 얘도 스플리터 인터페이스한테 온 기능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뭐야? 자, 이렇게 바꿔보죠. 자, 그래서 이 두 함수가 스플리터 인터페이스에서 온 거고요, 여러분들. 요 두 함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역시 제정이 된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앱스트랙트 클래스 플락한테 온 거죠, 여러분들. 즉, 4개의 오버라이드 함수가 보이죠? 얘는 플락한테 온 거고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스플리터 인터페이스한테 온 거죠. 그래서 4개 함수가 다 오버라이드 돼 있고, 오버라이드 돼 있는 새로운 블루스 셋인데, 2개는 추상 클래스한테 상속받은 걸 제정했고요. 2개의 추상 메소드는 인터페이스로부터, 즉 상속받은 직계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현하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 거를 내가 구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플리터 인터페이스를 구현 상속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좀 달라졌죠? 이것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플락과 스플리터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구현 상속했잖아요. 자, 일단 가보시면 메인에 여러분들 에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같다는 얘기네.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들? 자, 인터페이스 스플리터를 구현해서 제정이 한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임플리멘트, 자바로 따지자면 임플리멘트자. 자바는 익스텐즈 상속으로 하시고 임플리멘트 해서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다중 상속하죠. 근데 코트리는 콜론하고 그냥 순서 상관없이 그냥 쭉 컴마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해보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블루새도 이렇게 3마리 분리돼서 짝짝짝 나오는데 여기랑 여기서 쓴 기능이 스플리터 인터페이스 걸 쓰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되네요. 똑같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잘 돌아가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 잘 됩니다. 자, 예전에도 저희가 추상 클래스를 바로 인터페이스 바로 생성할 수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인스턴스로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해볼까요? t라는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플리터 인터페이스를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에러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얘는 약간 좀 다르죠.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생성자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아예 호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러 나는 겁니다. 즉 인터페이스는 생성자 호출이 없어요. 생성자 자체 없으니까. 하지만 추상 클래스는 생성자를 가질 수 있죠. 하지만 호출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추상 메소드가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 이상 있기 때문에 뭔가 구체화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를 상속한 자식 클래스가 모든 인터페이스든 추상 클래스든 내가 물려받은 게 하나도 있다면 그걸 반드시 다 구체화해야 되는 겁니다. 정권이나 왕자로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에서. 그래서 이전 선대 왕이 남겨준 유산이 있다면, 공약이 있다면 다 지켜서 내가 실현을 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공약도 뭔가 이렇게 없는데, 그죠? 뭔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다음 사람이 그걸 다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하게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들은요, 하나의 공약이고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걔를 구현을 구체화 함수로 만들기 전까지는 인스턴스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자바로 따진다면 뉴객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블루스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인터페이스화된 것도 제가 한번 UML로 알아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플락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추상 클래스고요. 레드는 이렇게 구체화고요. 블루스는 신규인데 아까는 이렇게 추상 클래스만 상속받았는데 지금은 스플리터가 등장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 I라고 되어 있네요. 초록색 I 여러분들 이거.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스플리터. 요거를 여러분들 이게 구현 임플리멘트 하고 있죠. 블루스가. 요거 잠깐 볼까요? 요렇게 블루스가 자체 가지고 있는데 고유 메소드를 요거를 따로 빼서 다른 클래스들도 스플릿 버즈, 스플릿 데미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 스플리터입니다. 지금은 안 쓰지만 나중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조화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려봤는데요. 다 그렸는데. 자, 그래서 블루스가 고유 기능이 쏙 빠지면서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여러분들. 근데 여기 물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오버라이드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그죠, 여러분들. 기존에는 오버라이드가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버라이드가 스플릿 버즈랑 여기 생겼죠. 근데 요거 두 개의 스플릿 버즈랑 스플릿 데미지는 요 점점점점 화살표의 인터페이스라는 스플리터에서 온 겁니다. 즉 추상 메소드 두 개의 스플릿 버즈, 스플릿 데미지가 있는데 요 두 개의 원형선을 구체화시켜서 재정의한 게 블루스죠. 여기 밑에 있는 플라이 애프터슛과 크래시드 데미지는 여기 플락이라는 추상 클래스가 남겨준 두 개의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한 거죠. 레드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레드는 고유 기능이 그냥 플락과 똑같아서 없는데 블루스는 고유 기능을 이 인터페이스 스플리터에서 뺀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오버라이드 함수가 재정의가 보이네요. 블루스는요. 요쪽의 화살표는 상속이죠. 요거는 점이 아닌 실선은요. 점점점점은요. 여러분들 리얼라이즈라고 합니다. 리얼라이즈는요. 뭔가 추상으로 있는 실체가 없는 거를 실현한다는 뜻이에요. 실현. 구체화시키고 눈앞에 보이는 실현한다는 뜻으로 리얼라이즈 합니다. 리얼라이즈. 즉 추상 리얼라이즈. 여기는 일반화, 구체화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상속과 요 임플리멘트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구조화된 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애넘도 2개 있고 추상 클래스가 베이스로 상위로 있고 그 밑에 자식 클래스 레드랑 블루스가 있고 인터페이스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블루스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일종의 공통 규약이고 하나의 어떤 다른 스킬이나 테크고 법률이나 프로토콜입니다. 지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집계 상속으로 우리가 하나의 단일 상속 클래스에서 물려받을 수 없는 기능들을 확장하거나 구조화를 따를 때 아주 구조화를 만들 때 훌륭한 방법입니다. 설계 지향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공통성이 극대화돼서 추상화된 거죠. 완전. 일반적인 여러분들 어떤 공통 규칙이나 여러분들 구조화 잘 된 거는요. 어떤 상징성을 띠기 때문에 대부분 다 추상화 윗단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구체화는 상세화된 거고 아래 단계고 위에 단계가 추상화, 일반화, 상징화된 겁니다. 그래서 추상 메소드가 있고 생성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터페이스는요. 하지만 코틀린은 자바 8.9처럼 구체화 함수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인터페이스를 매번 이렇게 구현하는데 똑같은 함수를 계속 이렇게 재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코드는 구체화 함수를 가진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이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다음 시간부터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종상속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 요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다음부터 우리가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앵그럴 프로젝트의 이제 첫 번째 인터페이스 스플리터가 등장했고요. 요 인터페이스 스플리터를 플락 추상 클래스랑 마찬가지로 동시에 상속해서 구현한 블루스라는 클래스가 구체화 클래스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두 개의 추상 메소드는 추상 클래스 플락한테, 두 개의 추상 메소드는 스플리터한테 받아와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인스턴스화, 뉴로 만들어질 수 있었죠. 자바로 치자면. 그래서 블루스 클래스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앵그리버드 클래스가 점점 늘어나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개념이고 많은 설계는요 경험적인 게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바에서도 인터페이스를 매우 중요하지만 역시 코틀린도 인터페이스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별거 아닌 개념인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코딩을 옮기는 게.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고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여야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설계 지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면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